안녕하세요, 하쌤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간편장부, 복식부기장부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이 되고 각각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대상자가 결정이 되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는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는 방법과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하는 방법으로 나누어집니다. 이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로또 다들 아시죠? 로또는 할 때 이제 우리는 수동으로 하는 방법과 자동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수동으로 하면 꿈에서 가끔 조상님이 번호를 점지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번호를 기록해 뒀다가 이제 수동으로 뽑습니다, 우리는. 그쵸? 그런데 점지해 주거나 따로 기록해 둔 번호가 없으면은 대부분 자동으로 구매하시죠?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는 수동으로 한다면 장부를 신고하는 거고, 자동으로 한다면 추계 신고를 하는 거예요. 이제 로또 수동으로 하면은 뭐 당첨될 확률이 더 높다 이런 것처럼, 이제 종합소득세를 이제 수동으로 직접 신고한다면은 이제 자동으로 신고하는 것보다 좀 더 세액적으로 유리한 면이 많습니다. 만약 자동으로 한다 이러면은 이제 국세청에서 얼마 납부해라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납부세액이 커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세액을 줄이려면 수동, 즉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를 해야 한다 라는 느낌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 수동 안에는 이제 수동인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때 매출액에 따라 나라에서 누구는 간편장부로 신고를 해라, 누구는 복식부기장부로 신고를 해라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자동 추계 방법으로 신고를 하는데, 여기서도 매출액에 따라 누구는 단순경비율, 누구는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제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전달하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추가적으로 올해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2021년 매출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종합소득세는 지금 신고하는 게 2022년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거고, 신고 방법은 2021년도 기준으로 결정이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는 자료를 구분하는 기준은 2021년도 매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A 업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A 업종에는 농업, 어업, 도소매업 이런 업종들이 포함이 됩니다. A 업종에 해당하시면서 2021년에 매출이 6천만원 미만에 해당하신다면 여기 구간에 해당하여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대상자이고, 2021년 매출이 6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에 해당하신다면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2021년 매출이 3억원 이상에 해당하신다면 복식부기장부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B 업종의 경우입니다. B 업종에는 제조업, 숙박업, 음식업, 건설업, 금융보험업 등이 있습니다. B 업종에 해당하시면서 2021년 매출이 3,600만원 미만에 해당하면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대상자이고, 2021년 매출이 3,600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미만에 해당하신다면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대상자입니다. 2021년 매출이 1억 5천만원 이상에 해당하신다면 복식부기 기준경비율 대상자입니다. 이번에는 C업종의 경우입니다. C업종에는 부동산 임대업, 프리랜서 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C업종에 해당하시면서 2021년 매출이 2,400만원 미만에 해당하신다면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하고, 2021년 매출이 2,4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에 해당하신다면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2021년 매출이 7,500만원 이상에 해당하신다면 복식부기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자, 이번에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기준을 제가 업종별로 구분해뒀죠. 처음에 아까 자동신고라고 하면서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를 하면 단순경비율 혹은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하게 된다 라고 했었는데, 나라에서 자동으로 이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인정받고 신고하는 추계신고인 단순경비율에는 오히려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위에서 수동신고인 장부를 작성해야지 이제 절세를 할 수 있다 라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조금 예외입니다. 단순경비율은 폭을 보면 아시겠지만 소득이 엄청 영세한 경우에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나라에서 지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엄청 영세하니 장부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라고 국세청에서 판단해서 자동으로 신고를 해도 80%에서 90%를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굳이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를 하는 게 아닌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인정받아 신고하는 방법인 단순 경비율로 신고하시는 게 대부분 유리합니다. 자, 그러면 반전이 있겠죠? 기준 경비율입니다. 기준 경비율은 단순 경비율과 다르게 나라에서 자동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경비로 인정되는 비율이 대략 10%에서 20% 사이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 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대부분 장부로 작성하여 신고를 하시려는 거죠. 수동 신고 방법인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할 경우에는 절세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기준 경비율에 해당하시는 경우입니다. 이번에는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장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편장부는 말 그대로 나름 간단하게 가계부 쓰듯이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고, 간편장부를 작성해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하시면서 간편장부 프로그램을 사용하시거나 혹은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정 과목에 따라 비용을 입력하실 수 있고, 그에 따른 적격 증빙 서류를 갖추고 있다면 직접 신고를 하시면 되고, 만약 간편장부를 신고하는 방법을 모르시거나 증빙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하셈텍스 종합소득세 영상을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복식부기장부 대상자입니다. 복식부기장부 대상자는 기준을 보면 아시겠지만 국세청에서 매출이 어느 정도 크다라고 생각하면 복식부기장부 대상자로 지정이 됩니다. 복식부기장부는 나름 간단한 간평장부와 다르게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을 차변과 대변에 각각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장부에 해당하시는 분들 중 자기조정 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직접 작성하실 수는 있으나, 하나라도 어긋나면 장부를 처음부터 새로 작성해야 할 만큼 전문적 지식과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식부기장부 대상자로 지정이 되시는 대부분의 사업자분들은 세무사에게 매달 기장을 맡기시거나, 만약 기장을 맡기시지 않는 사업자분들이라면 종합소득 기간 내에 복식부기장부를 만들어서 신고를 하는 게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대행을 많이 하고 있으십니다. 또한 복식부기장부 대상자가 자동신고인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그리고 간편장부를 만들어서 신고할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20%와 무기장 가산세 20%를 납부하셔야 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신고를 하시면 나라에서 많은 페널티를 부여받는 그런 대상자입니다. 오늘 단순 경비율, 기준 경비율, 간편장부, 복식부기장부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종합소득세 신고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신고를 안 하신 분들이라면 빠르게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특히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대상자 그리고 복식부기 대상자 분들 중에 직접 신고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서는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게 세액적으로 많이 유리하기 때문에 전문 세무대리인과 상담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